마을의 길목에 찾아 나선 두 번째 집은요. 버스의 발걸음을 돌리는 망동마을입니다. 여기가 망동 종점이구나. 역시 이 마을 종점 앞은 항상 이렇게 좀 한 중규모의 이렇게 광장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여기가 마을의 중심부였을 거고, 요 뒤에 뭐 마을회관이나 이장잎댁, 그리고 요 물길을 따라서 주변은 이제 생활하기가 좋으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이겠죠. 이 마을 한가운데에 오늘 만날 두 번째 집이 있다는데요. 역 근처라 그랬는데. 이건가? 아니 근데 종점 근처에 집이 있다고는 했는데, 야, 이 집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언뜻 봐서는 그냥 무표정한 창고 같은데, 야, 이 집인 건가? 검게 칠한 외벽에 창문도 작고. 김 소장님, 잘못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집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우와, 앞모습은 반전입니다. 원목으로 마감돼 뒷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아니, 저 뒤에서는 완벽한 창고라고 봤는데 앞을 돌아오니까 이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집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텃밭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는 글쎄 앞에 창문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이 집이 맞을까요? 참 신기하다. 야, 누가 오셨나? 어떻게 한 거지? 아유, 안녕하세요. 오셨구나. 아유, 여기 안녕하세요. 집주인 선생님이시군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집이 맞긴 맞네요. 근데 언뜻 보니까 저 뒤에 소나무랑 이 집의 모양이 그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 나오는 그런 집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영광인데요. 하여튼 저 소나무는 네. 제가 엄청나게 아끼는 소나무입니다. 예. 단출한 집 한 채와 집 주위를 둘러싼 소나무들의 풍경이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표현한 세완도를 보는 듯합니다. 아니 보통 보면 집에 이 벽을 좀 밝게 하고요, 이 지붕을 좀 어둡게 하고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집의 뒷면과 옆면은 목재 위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고 창을 작게 낸 것도 신기한데 축사나 농막 창고로 쓰이는 양철 슬레이트로 지붕을 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골 이런 마을 한가운데 집을 지으면서 튀는 게 좀 불편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없는 듯이, 없는 듯한 집, 아무도 옆에 지나가면서 신경 안 쓰이는 집, 그 안에서 그냥 남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게끔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건축주의 바람대로 이웃에게도 심지어는 자연에게도 튀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이 사람이 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요번에 많이 가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건이 글라디올라스였어요. 글라디올라스가 5가지 색깔이 피었는데 정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해요. 근데 그 꽃이 좋으냐 하면 나는 아니다. 왜? 내가 감당이 안 돼. 너무 이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싫어. 만만하지가 않아. 나는 그 꽃이 편하지가 않아요. 집도 아주 화려하고 어리어리한 집에 가면 내가 집에 눌려서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뭐 제가 만만한 걸 찾는 거죠. 제 편하려고 만만한 걸 찾는 거죠. 제 취향입니다. 예.
노후에 시골에 살고 싶었던 건축주는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집터를 알아보고 다녔다는데요. 20년 전 이 땅을 보고 한눈에 반해 그때부터 집 지을 꿈을 꾸었답니다. 포도밭뿐인 아주 그냥 버스 종점 마을에 포도밭만 있는데 산록에 마을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나무가 많은 공터가 있는 거야. 큰 나무가 많은 공터.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혹한 이 마을에 집터를 잡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 짓기를 계획했는데 왜 창문도 없는 집을 지었을까요? 여전히 의문인 게 너무 점잖다 보니까 이 창문도 하나도 없어서요. 앞에 어떤 뭐 비밀이 숨어 있나요? 저기 창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창문이 있다고요? 우와,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요? 거짓말같이 창문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집이네요. 와, 야. 아, 이젠 정말 집이네요. 와. 집이 완전히, 야, 정말 트랜스포머네요. 아, 표정이 전혀 없었는데, 야, 여니까, 와. 그 트랜스포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러네요. 단순한 형태의 집이 슬라이딩 덧문으로 다양한 표정을 갖게 되었네요. 슬라이딩 덧문을 달아 좋은 점도 있답니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이렇게 밤에 쳐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덧문을 닫으면 그 블라인드나 커튼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이 조금 더 심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닫아놓고 외출을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오늘 없구나. 예. 또 알아차리고 또 하나의 그게 좋은 기호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또 문을 열어놓으면 또 찾아오시고. 네, 그렇죠. 이 트랜스포머 집의 내부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여드릴 테니까. 아주 실망할 것 같지 않은데요? 보십시오. 네. 아니, 어떨까. 야, 밖은 이렇게 참 심플한데요. 여기가 현관은 따로 있지만 주로 여기로 출입합니다. 일로 한번 그래요? 들으시죠, 뭐. 야. 여기 이제 집 내부를 구경해 볼까요? 와, 층고가 높아 25평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부가 넓어 보이는데요. 노출 콘크리트와 원목이라는 두 가지 재료로만 마감해 단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주방 쪽은 집 속에 또 다른 집이 있는 재미있는 구조인데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건축주가 이 집의 실내 구성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모든 공간이 막히지 않고 순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은 물론 안방과 주방까지 문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룸처럼 모든 공간들이 물 흐르듯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스키플로어라고 소위 스키플로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고가 굉장히 높은 곳은 집 전체가 이렇게 다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거실이나 아니면 다목적 공간은 좀 높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층을 최대한 좀 낮춰서 그래서 반층만 올라가서 쓸 수 있게 하니까 공간 활용도 경제적이고요.
경제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집입니다.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과감하게 마감을 하셨네요. 참 묘하게 제가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공적인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벽지 같은 걸 안 바르고 그냥 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겸손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편한 의미도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조금 덜 화려한 곳에 있고 조금 이렇게 소박한 곳에 있자. 내를 그런 데 두자라는 뭐 좀 좋게 말하면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건축주의 철학이 묻어난 소박하고 겸손한 집이네요.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내부 공간을 전혀 단조롭지 않게 만든 이 창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문을 보니까 정말 우리 예전에 그 선조들이 누경, 뭐 차경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경치를 빌어온다. 건축은 결국 또 프레임의 예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이 턱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우선 창호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네. 그래서 건축비를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 창을 조금만 내자. 경제성을 고려해 작은 창을 고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창들이 생겼습니다. 저기 외국에 어떤 분이 강가에 집을 지었는데 오히려 강에 담을 쳐서 담 가운데 요만한 구멍을 뚫어서 그 프레임으로 안으로 강의 일부만 보는 거예요. 공간마다 제각기 다른 풍경화 감상해 보실래요? 시옷자 모양의 박공 지붕도 이 집만의 멋을 살리는 중요한 건축 포인트인데요. 집 내부로 들어오면 박공 형태가 반복되어 집 속에 집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오시죠. 일로 한번 와보시죠. 예. 야, 우리 집에 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합판으로 이렇게 탁 만드셨구나. 주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원목 유리 찬장인데요.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오는 신혼 찬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야. 혼수품이죠.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보관을 하고 그때는 계신 이제 거예요? 찬장으로 이렇게 쓰다가 집을 설계하면서 남편이 이게 참 나무 이 부엌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다. 이거를 그러면은 가지고 이 부엌을 설계해보자. 정말요? 냉장고도 그 사이즈에 맞게. 정말?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네. 40년의 세월에도 변함없는 이 찬장처럼 부부의 사랑도 더 견고해지고 있겠죠.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만든 주방을 보면서 아내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사실은 집을 짓기 전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어요. 태어나서부터 쭉 서울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출가하지 않은 자식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집이 아무래도 생활 규모가 이렇게 있는데 선뜻 그게 마음이 결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짓고 와서 보니까 조금씩 여기서 정착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마당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채마밭을 만들었다는데요. 여기도 우와 이것도 크고 가지며 피망이며 오이까지 초보 농사꾼 치고는 꽤 연글게 키웠네요. 몇 년 갖고 보신 분들 채마밭에 비하면 이건 정말 이거 사람들이 다 비웃을 채마밭이에요. 그 여러 가지 자란 거라든가 열리는 거. 그래도 한두 개씩 이렇게 끼닐 때마다 따먹는 게 아주 그 재미가 솔솔해요.
먹는 재미뿐 아니라 키우는 재미에 온종일 텃밭에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방 반대편에 위치한 방들을 들여다볼까요? 서재 겸 침실로 사용하는 2층 다락방입니다. 지금은 잠자리로 이용하는데 평상입니다. 이 다용도. 다용도 평상. 예, 다용도 평상. 건축주 이남호 씨는 퇴임 전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면 지금 이 책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이 이 집을 가득 할 줄 알았는데. 제가 평생 뭐 책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요. 네. 한 작은 도서관 제일 정도로 책이 있는데 이 공간으로 오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그 포기를 했는데 책을 가져오지 말자. 또 음반이나 CD 가져오지 말자. 정말요?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포기를 다 하고 여기는 그냥 구색 맞추느라고 최소한의 몇 것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는 공간에 있고 싶었어요. 국문학자였던 건축주를 위해 건축가는 이곳에 큰 책장을 권했다는데요. 이남호 씨는 비우고 싶었습니다. 퇴임하면서 시골에 안 내려와도 다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옛날 그 선비들은 책이 많아도 자기 사랑방에 책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볼책 서너 권만 두었어요, 항상. 그 책 많으면 그게 책을 과시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그런 마음들을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이남호 씨의 농사 선생님입니다. 여기 한 줄. 배추하고 무 심으시고. 예, 배추하고 무. 이분은 우리 마을의 최고의 일꾼이신데 지금 바로 우리 뒷집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 집을 짓기 전에 이 땅만 있을 때부터 신세를 많이 졌고, 그리고 집 지을 때 이 여러 가지 편히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편의도 많이 봐주셨고, 집 다 짓고 나서 이제 뭐 저기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거 심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교수님이 또 배추랑 무나 김장무를 심어줘야 되니까 그거 좀 교수님한테 제가 좀 영농을 가르쳐 드리면서 좀 시범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올 김장김치는 직접 키운 배추로 담그고 싶어 남는 텃밭에 배추를 심기로 했는데요. 배워야 하는 초보 농부입니다. 배우는 일이 어째 더 힘들어 보이네요. 이남호 씨의 생애 첫 배추 농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쁜데 와주셔서 바쁜데 아유 와주셔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뭐 분일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을 짓기 오래전부터 그냥 옆에 사시는 분이니까 이 땅을 보러 올 때마다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계속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우리 집 둘러서 여기 우리 앞집은 최수민 어른 댁이고 저기는 민규 할머니 댁이고 이 집은 변씨 집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김총무 집이고, 예. 그리고 김총무 집에 또 요즘 이사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또 김씨 집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예. 그거 다 압니다. 민규 할머니 계셔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그냥 우리 이웃이에요. 좋은 이웃이세요? 우리는 예.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없어요. 예. 여기 이제 그냥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오늘 배추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는데요. 어머나, 이거 오이 괜찮으시네. 아, 네네. 어유 맛있게. 이거. 민규 할머니 댁은 부부와 가장 친한 이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가 민규구나. 집터를 마련한 20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고 나누며 관계를 이어왔다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민규 할머니 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답니다.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무릎도 아프신데 이렇게 저희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자주 못 해먹는 게 자주 이렇게 해먹어야 되는데 자주 못 해먹어서. 동네 소식은 물론 농사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는 고마운 이웃이라네요. 어떤 생활을 하든지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 관계가 먼저 생겨야 다른 관계들도 이어서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어떤 공간이 내한테 편하냐 안 편하냐 하는 거는 그 좁은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산, 나무, 터, 집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만드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남호 씨는 집이 완성됐다는 것은 그저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뿐이고 사람의 삶이 배어 들어가면서 집이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립니다. 양철 지붕 골 사이로 빗줄기가 떨어지네요.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 마음이 참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많은 물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똑똑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마음이 쭉 가라앉고 아주 편해져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부부의 만만한 집에서의 시골 생활도 갈수록 단단해지겠죠. But I know I will one day.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